이번 강은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자, 대손 충당금은 받지 못할 걸 예상을 해서 모아두는 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대손 충당금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12월 31일에 만약에 자,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의 1%를 대손 예상을 했습니다. 대손 예상하다. 자, 그러면 분계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가 오면 되겠죠.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되느냐면 10만 원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세법에서는 저걸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나간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법상 충당금 한도액은 대손 충당금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채권 잔액 곱하기 1% 또는 대손 실적률이라고 합니다. 대손 실적률 중 큰 비율이에요. 자, 여기에서 대손 실적률이라는 것은 뭐를 대손 실적률이라고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월 1일에 받을 돈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12월 31일 사이에 거래처가 파산으로 인해서 못 받은 돈이 30만 원이 있어요. 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회수 불능된 게 내가 스스로 포기한 회수 불능된 채권이 50만 원이 있어요. 이럴 때 과연 대손 실적률은 과연 몇 %냐라는 얘기죠. 얘는 거래처가 망해서 못 받은 거지만 얘는 그냥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대손 실적률은 얘는 인정이 안 되고요. 얘는 인정이 안 되고 파산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 나누기 1,000만 원을 해주시면 되겠죠. 30만 원 나누기 1,000만 원 해주면은 3%가 대손 실적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 실적률 공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대손금 시인액 나누기 기초 채권 잔액 또는 여러분 기초 채권 잔액은 뭐죠? 전기말 채권 잔액과 똑같은 겁니다. 전기말 채권 잔액과 똑같은 거예요. 자, 세법상 충당금 한도액은 채권 잔액 곱하기 1% 또는 대손 실적률이라고 그랬고요. 대손 실적률은 자, 1월 1일에 받을 돈을 1,000만 원이라고 해놓고 1년 기간 중에서 파산, 사망, 실종, 부도 6개월 경과, 소멸시 완성 이런 단서 조건들이 있다고 부가세법상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유에 의해서 받지 못한 금액을 우리가 대손금 시인액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포기한 채권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중에 30만 원 못 받았으니까 3%죠. 이걸 공식으로 표현하면 대손금 시인액 나누기 뭐가 되느냐면 기초채권 잔액이 되는 겁니다. 대손금 시인액 나누기 기초채권 잔액. 그러면 지금 칠판상에서는 대손금 없잖아요. 대손금은 없습니다. 그냥 1%가 한도가 되는 거죠. 대손금이 없으니까 1%가 한도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상에서는 없으니까 그래서 채권 잔액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1%는 10만 원이죠. 10만 원이 한도액이 됩니다. 10만 원이 한도액인데 딱 10만 원 했으니까 세무 조정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10만 원 했죠? 네, 세무 조정은 없어요. 자, 1월 1일에 기초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느냐면 그대로 10만 원입니다. 1월 1일에 기초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이에요. 자, 만약에 4월 1일에 거래처가 부도났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받지 못한 대손금을 내가 3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외상매출금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가면 되겠죠.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3만 원이 가시면 되고요. 차변에 모아둔 돈이 충분하잖아요. 대손 충당금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3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10월 1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0월 1일에도 거래처가 또 부도났습니다. 거래처가 또 부도나서 받지 못한 대손금이 만약에 5만 원이다. 거래처 부도로 인해서 받지 못한 돈이 똑같이 5만 원이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5만 원이 갈 테고요. 자, 모아둔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이 있었는데 3만 원 써먹고 7만 원이 남았죠. 네. 5만 원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차변의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되느냐면 5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붕괴를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에 장부에 남아있는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에서 여기 봐요. 그죠? 여기 10만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3만 원 써먹었고 여기서 5만 원 써먹었으니까 토탈 8만 원 써먹었죠. 그래서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2만 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상 외상 매출금 잔액이 만약에 외상 매출금 잔액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동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1000만 원에서 8만 원을 못 받게 됐으니까는 992만 원이 될 겁니다. 1000만 원에서 8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는 992만 원이 되는 거죠. 992만 원. 맞죠? 자, 그냥 중간에 외상거래는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8만 원 빼주면 992만 원입니다. 그리고 결산 시 다시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해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5만 원을 받지 못한다고 대손 예상을 했습니다. 대손 예상하다. 자, 내가 받지 못한다고 예상한 돈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인데 이미 모아둔 돈이 얼마 있습니까? 2만 원이 있죠. 내가 받지 못한다고 예상한 대손 예상액이 15만 원인데 이미 쓰고 남은 돈이 2만 원이 있으니까 13만 원만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가 13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금액은 13만 원. 이렇게 붕괴가 됩니다. 그럼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세무조정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무조정 없었고요. 우리 붕괴한 것마다 다 세무조정을 한번 따져보자 라는 얘기죠. 이렇게 3개의 붕괴가 나왔잖아요. 3개의 붕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붕괴를 한번 세무조정을 고려를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손 충당금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10만 원 했는데 한도액이 10만 원 나왔으니까는 세무조정 없었어요. 자, 올해는 첫 번째 4월 1일에 못 받은 거 있죠. 저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손금 조정이라는 말을 써요. 받지 못한 금액이다 라고 그래서 대손금 조정한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받지 못한 돈을 대손금이라고 그래요. 받지 못한 돈을 대손금. 그래서 대손금 조정. 자, 4월 1일에 부도가 난 게 얼마 있습니까? 4월 1일에 부도 난 게 3만 원이 있어요. 자, 부도는 자, 이거 대손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인정받는 걸 시일이라고 하거든요. 인정을 받으려면 거래처가 파산되거나 파산, 사망, 실종, 부도 6개월 경과, 소멸시효 완성, 등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부도는 6개월이 경과되면 되는데 4월 달에 부도 났으니까 4, 5, 6, 7, 8, 9, 10, 11, 12. 네. 9개월이 됐단 말이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도 6개월 경과 시에는 29,000원만 인정이 되고요. 29,000원만 인정이 됩니다. 시인.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어요. 29,000원은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1,000원은 남겨놓습니다. 부인 후. 왜?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저 회사가 나중에 정상화되면 가서 받아내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장부에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너무 어려워서 아유 내가 지금은 안 받지만 나중에 저 친구가 되면은 내가 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머릿속에서 싹 지워놓으면 안 되니까는 장부에 1,000원 정도는 남겨놔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부도 6개월 경고만 1,000원 남겨놓는 거고요. 얘네 파산, 사망, 실종, 소멸시 완성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남겨놔요.
그냥 다 시인입니다. 부도만 남겨놓는다. 그래서 1,000원 송금불산입 이렇게 됩니다. 송금불산입 대송금 부인액. 대송금 부인액. 대송금이에요. 대송금 부인액 1,000원이고요. 소득처분은 송금불산입이니까 유보가 되겠죠. 실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유보 발생.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이 되는 거고요. 1,000원 남겨놔라. 대신에 여기다 메모해 드릴까요? 파산, 사망 등이었었으면은 얘는 3만 원을 모두 시인해서 모두 세무 조정이 없었겠죠.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파산, 사망 등으로 인해서 3만 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3만 원 전체를 시인이에요. 그래서 세무 조정이 없다. 근데 지금은 부도 났다고 그랬잖아. 내가 여기에서 그죠? 부도 난 것은 6개월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네, 1,000원 남겨놓고 나머지만 시인입니다. 자, 29,000원은 시인이고요. 나머지 1,000원 부인이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대송금 부인액 1,000원 유보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았을 때 반대의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못 받으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10월 1일에도 부도가 났네요. 여러분들 10월 1일에도 부도가 난 게 있습니다. 부도 난 게 5만 원이 있는데 얘는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얘는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는 10, 11, 12 부인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걸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뭐를 송금불산입 할 거냐면 대송금 부인액입니다. 대송금 부인액 5만 원 전체를 다 부인시키죠.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소득처분은 유보예요. 유보. 실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유보 발생. 이번에 생겼으니까 유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실무는 유보 발생. 그래서 제일 먼저 2개의 세무조정 끝냈습니다. 2개의 세무조정. 이걸 우리가 못 받은 돈 조정한다라고 해서 대송금 조정이라는 말을 써요. 얘부터 하시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대손충당금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대손충당금 조정. 즉 얘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죠. 얘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해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정확하게 대손충당금 1% 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었어요. 올해 4월 1일에 부도 난 거, 네, 6개월 경과됐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데 1,000원은 부인하고 나머지만 인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0원 부인당한 거 송금불산이 대송금 부인액이라고 합니다. 1,000원 유보, 대송금 부인액이라고 그래요. 10월 1일에 부도 난 거, 6개월 안 됐죠?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예 인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이 대송금 부인액 500만 원 유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대손금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이니까 대손충당금 조정이라고 그래서 자, 이 한도액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대손충당금은 채권 잔액 곱하기 1% 또는 대손실적률이라고 그랬죠? 대손실적률이라고 그랬어요.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큰 비율.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구해볼까요? 대손실적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대송금 시인액 나누기 기초채권 잔액이라고 그랬어요. 기초채권 잔액. 대송금 시인액이 29,000원 있죠? 대송금 시인액이 여기 29,000원 있습니다. 29,000원 나누기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기초채권 잔액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90만 원이 1,000만 원에 1%도 안 되는 거죠. 1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 1%면 10만 원인데 얘는 29,000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0.29%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냥 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채권 잔액은 얼마입니까? 여기 채권 잔액은 외상매출금 잔액이 992만 원 있죠, 그렇죠? 992만 원에 2만 원에 플러스 대송금 부인액을 해주시면 돼요. 대송금 부인액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잔액은 992만 원에 대송금 부인액이 5만 1,000원이 있어요. 5만 1,000원. 네, 이렇게 해주시면 채권 잔액이 997만 1,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얘를 왜 더해주느냐면 얘는 아직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장부상에서는 1,000만 원 중에 얘 못 받았어, 얘 못 받았어 라고 했지만 세법에서는 야 웃기지 마, 얘 1,000원 남겨놔, 얘 받을 수 있어. 그리고 5만 원 아직 6개월 경과 안 됐으니까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얘네는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채권 잔액은 세법상 채권 잔액은 장부에서는 992만 원이라고 그랬지만 세법에서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게 5만 1,000원이에요. 도에서 997만 1,000원이 네, 세법상 채권 잔액이 되는 겁니다. 얘 곱하기 1%가 되는 거죠. 그러면 99,710원이 한도액입니다. 99,710원이 한도액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도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도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992만 원 플러스 대손금 부인의 5만 1,000원. 아직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997만 1,000원의 1%, 99,710원이 한도액인데 얘가 얼마였습니까? 13만 원을 했단 말이죠. 13만 원. 그죠? 그리고 쓰고 남은 게 얼마 있어요? 2만 원이 있으니까 토탈 15만 원을 한 거예요. 15만 원. 한도액인데 얘는 지우겠습니다. 한도액인데 회사에서는 충당금을 회사에서는 15만 원을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15만 원. 회사에서는 받지 못한다고 예상한 돈이 1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모아둔 거 13만 원, 쓰고 남은 거 2만 원. 그러니까 한도 초과가 나오겠죠. 순금 불산이 뭐를 순금 불산이 팔 거냐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됩니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은 15만 원 했으니까 99,710원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5만 290원이 나옵니다. 5만 290원이 한도 초과가 되는 거죠. 99,710원. 네, 소득 처분은 유보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뭐라고요? 유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 자, 결론입니다. 분개할 때마다 세무조정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분개할 때마다 지우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기 작년에 충당금을 1% 10만 원 설정을 했습니다. 10만 원 설정을 했어요. 세법상 한도액은 1% 또는 실적률인데 없으니까 그냥 1% 10만 원 맞겠죠? 그래서 결론은 세무조정이 없다. 작년에는 세무조정이 없었습니다. 자, 회사에서 기초충당금이 10만 원이 있었어요. 부도로 인해서 못 받은 돈이 3만 원 있죠? 4월 1일에 부도로 인해서 못 받은 돈이 3만 원 있었습니다. 3만 원. 자, 얘 세무조정을 하면은 6개월 경과됐으니까 29,000원만 인정이 되고 1,000원은 남겨놔라. 그래서 첫 번째 세무조정입니다. 순금불산이 대손금 부인액 1,000원 유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세무조정. 순금불산이 대손금 부인액 유보. 1,000원은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부도가 아니라 파산, 사망 뭐 이런 거였었으면은 세무조정은 없고 3만 원 전체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10월 1일에 부도 났다고 그래서 외상매출금 5만 원, 대손충당 5만 원 이렇게 또 분개했죠. 이거는 부도 6개월 경과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세무조정입니다. 순금불산이 대손금 부인액 5만 원이 되겠죠. 소득처분은 유보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대손충당금이 10만 원에서 8만 원 써먹고 2만 원 남았었고요. 외상매출금 잔액은 992만 원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15만 원 대손 예상을 하면 내가 받지 못한다고 예상한 돈이 15만 원인데 쓰고 남은 게 2만 원이 있으니까는 13만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탈 15만 원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충당금을 15만 원 확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걸 세법에서 조정을 하면 세법에서는 대손 충당금 한도액이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실적률 또는 1% 중에서 큰 거라고 그랬죠. 근데 대손 실적률이 1%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0.29%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 잔액 구할 때 992만 원. 이게 뭐예요? 장부상 잔액이었었죠. 992만 원에다가 대손금 부인액은 아직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도해줘라. 그래서 결론이 997만 원이 세법상 채권 잔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 1%니까 99,710원이 한도액인데 회사에서 토탈 15만 원 했죠. 그래서 5만 290원이 송금불산입 되는 거죠. 5만 290원. 송금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입니다. 소득 처분은 유보고요. 네. 실무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보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 그래서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충족이 되면 조건이 충족되면 차기 후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금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 이연 효과입니다. 이 법인세를 이연한다라는 말은 뭐죠? 현재 법인세를 어떻게 하고 줄이고 미래에 법인세를
나누어서 내는 거죠. 나누어서 납부하는 거. 자, 이걸 우리가 법인세 이연 효과다라는 말을 써요. 법인세 이연 효과. 그래서 현재 법인세를 줄이고 미래의 법인세를 나눠서 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해줘요. 수익을 1,000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요. 비용을 200만 원 가정을 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800만 원. 순이익이 너무 많이 나와서 법인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순이익을 처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익 처분이라고 하죠. 이익 처분에 적금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배당금도 지급하고 다 할 수 있겠죠. 이 이익 처분을 할 때 뭐 상여금도 줄 수 있어요. 그죠? 이익 처분할 때 무슨 준비금이라고 해서 준비금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뭐 공장 지방이전 준비금, 본사 지방이전 준비금, 뭐 공장 신축 준비금, 뭐 이런 준비금을 설정을 하게 되면 준비금을 만약에 300만 원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준비금이 이렇게 신고 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송금 산입 무슨 준비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금액은 300만 원. 소득처분은 미래에 나누어서 납부를 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유보가 되는데 그죠? 마이너스 유보겠죠? 송금 산입이니까. 실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결산세에 안 들어가고 신고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신고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고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신고조정. 결산세는 안 들어가고 신고세에 들어갔다. 그래서 신고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법인세가 800에 대해서 500만 원만 내는 거니까 800이 아니라 500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준비금의 개념은 법인세 이연 효과라고 그랬어요. 자, 저렇게 했다가 그 다음 이후에 가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단기 순이익 계산하고 이익 처분을 할 때 이 준비금을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겠죠. 그렇죠? 이 준비금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면 땡땡 뭐 적금 들어놓고요. 역시 배당금, 상여금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상여금 지급하는 것 같아요. 땡땡 준비금을 이제 환입을 해요. 환입을 만약에 100만 원 합니다. 왜? 나누어서 납부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뭐 100만 원만 환입해요. 그러면은 300만 원 송금 산입 받았는데 100만 원 환입했으니까는 플러스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송금 불산입 또는 입금 산입 똑같은 거예요. 송금 불산입, 입금 산입 똑같습니다. 입금 산입 똑같아요. 입금 산입 똑같습니다. 그래서 땡땡 준비금 환입이죠. 환입이 얼마 됐습니까? 100만 원 됐어요. 100만 원. 소득 처분은 송금 불산입이니까 유보가 되겠죠. 네, 실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유보 감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무는. 그러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얼마만큼 늘어나죠? 100만 원만큼 늘어납니다. 환입한 만큼. 그러면 법인세가 이때 가서 늘어나겠죠. 법인세가. 이때는 300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가 줄어들었는데 이때는 100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늘어나요. 또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또 환입 100만 원, 또 그 다음 연도에 가서 환입 100만 원. 나누어서 법인세를 납부를 하는 제도가 이제 준비금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금, 세금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익 처분할 때 땡땡 준비금을 설정을 하면 송금 산입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 준비금을 사용을 했을 때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한다라는 조건하에 송금 산입을 해줬는데 사용을 안 할 거야. 그러면 300만 원 다 입금 산입 또는 송금물 산입해서 한꺼번에 법인세를 내게 합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100이 아니라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용했다. 그러면은 뭐 3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환입한다. 그럼 100만 원만 입금 산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준비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준비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인세법상 준비금이 있고요. 법인세법상 준비금이 있고 두 번째는 조세특례 제한법의 준비금이 있습니다. 근데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뭐 보험회사랑 관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 관련된 게 법인세법입니다. 그리고 일반 제조업, 도소매업 이런 거는 관련이 없죠. 그렇죠? 얘네는 결산 조정을 해요. 얘네는 결산 조정을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가장 많은 게 제조업이니까 일반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들 조세특례제한법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얘네는 신고조정이고요. 신고조정.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의미는 아시죠? 여기 들어가면 결산조정, 여기 안 들어가고 밑에 들어가면 신고조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준비금 단원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인데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이에요. 결산서에 반영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한도액은 1% 또는 대손 실적률 중 큰 비율이다. 중요한 거. 부도 났을 때, 부도 6개월 경과됐을 때 전액 시일이 아니라 1,000원은 부인시켜라. 어음 장당 1,000원이고요. 어음이 만약에 3장이 있으면 3,000원 부인시키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은 건당 1,000원을 부인시킵니다. 건당 1,000원. 외상매출금이 5건이 있었다. 그게 다 부도가 났다. 그러면 5,000원이 부인이 되겠죠. 그래서 부도 6개월 됐을 때 무조건 1,000원인데 그게 어음은 장당 1,000원이고 외상매출금은 건당 1,000원씩 부인이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